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딱 1시 30분 정각 지나고 있고요. 저희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 아마 뉴스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 메디톡스 볼게요. 보톡스 승자가 누구냐 그 겨루는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미국 R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이게 어떤 좀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사실 이제 메디톡스랑 대웅제약 간의 지금 어떤 싸움이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이게 네. 5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나 오래요? 네, 실제로 이제 균주 소송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균주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기술적으로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성에 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메디톡스라든가 아니면은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판결 한 번 나왔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았었고 연초에만 하더라도 이미 그런 것들이 회자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디톡스랑 그리고 대웅제약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특히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접근하셨던 분들이 아마 상심이 되게 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매일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두 종목에 대해서도 자주 진단을 드렸을 텐데요. 이번에 ITC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타난 부분은 일단 나보타와 관련해서 미국 내 판권에 대해서는 20일간 수익 금지권을 내리게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메디톡스가 또 상대적으로 우위를 또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메디톡스의 그간의 뷰를 보면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3분기의 경우에는 실적도 좋지 못했고요. 뭐 소송 비용도 문제였거니와 메디톡스 본연의 악재들도 좀 전해졌었거든요. 메디톡스가 지금 가장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게 사실 보톡스 시장인데 그 시장에 대한 규모는 커지고 있는지 혹은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지 현 상황을 좀 점검해보죠. 네, 우선은 이제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보톡스 시장에서 또 여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 시장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보톡스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이 6천억 원 정도가 되지만 연 30%의 성장 속도를 계속 가속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2025년도에는 1조 원이 넘는 시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실제로 중국에 대해서 어떤 판권 따오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미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다소 긍정적이었던 것이 이제 중국의 약품을 관리를 또 하고 있는 NMPA로부터의 어떤 판매권을 허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달부터는 이제 실제로 중국으로부터 매출을 하게 되지만은 아무래도 통관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3월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특히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극복을 한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라는 점을 보셨을 때는 우선은 보톡스 시장이 현재 중국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어떤 수요들도 분명하게 있지만은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실적을 빠르게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3분기에 지난 11월 식약처의 수출 품목 허가 취소 관련 사항을 실적에 반영하면서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메디톡스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이제 보톡스의 강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메디톡스를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지 오늘 17% 상승 보여줬다가 지금의 하락은 주주분들에게 너무 아쉬운 주가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메디톡스도 이미 이제 식약처 관련된 부분에서 판결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이 좀 나타났고요. 이미 이 부분은 연중에 이미 발표가 한번 났었습니다. ITC는 정작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지만은 식약처는 메디톡스 표를 속해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을 제한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26만 원 선을 한 번 더 돌파를 했을 때 비중 조절이라든지 분할 매도를 하시는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로 진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선에서 이제 19만 원 선 이하까지 빠지게 될 때 이때쯤에는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특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여전히 메디톡스가 치료제 관련 부분에서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본연의 바이오 기술로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오늘 주가 하락은 좀 아쉽습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그럼 이 보톡스 전쟁에서 패한 대웅제약의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이번에 승자 패자 미국 ITC 소송에서 결론은 났지만
양사가 다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상이몽이다라고 평가하는 뉴스도 있는데 대웅제약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것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네. 초기에 예상했던 판매 금지 기간이 10년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그러니까요. 됐었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21개월 부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미 80% 정도는 이미 따온 겁니다. 사실 8년치 먹거리를 이미 지금 확보를 해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8년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8할의 승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대웅제약 측에서도 이거는 균제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맞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논란이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100%의 승리를 가져오겠다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또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웅제약에 대한 어떤 보톡스 논란 부분들이 RTC의 판결은 나왔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매출 부분들을 좀 더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회복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두 번째로 우선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드린 메디톡스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대웅 관련해서 이렇게 소개드리면서 아마 대웅제약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호위스타전과 관련해서 경증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보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방어를 또 견고하게 해왔지 않았느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단일 가치주로서의 어떤 바이오주의 접근보다도 코로나 치료제라는 실적을 통해서 오히려 주가 방어를 견고하게 했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입지를 잘 다져놓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즉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비 판결에 10년 금지에서 21개월로 확 단축이 되면서 대웅제약의 투자자들의 그 투심 악화가 해소가 됐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라는 모멘텀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대웅제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실제로 이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구간들이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대웅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대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호위스타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현재 위치를 계속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어느 정도 메디톡스라든가 이런 균주 소송에서 이겼으면 더 올라갔지만은 졌더라도 이미 여기서 크게 판결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구간을 좀 해석이 되고요. 때문에 우선 대웅제약에 대한 어떤 목표 가격은 우선은 조금 더 높게 상향을 해보시자라는 의미에서 18만 원 선. 이 부분은 호위스타전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점이라고 조금 소개를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원 선입니다. 즉 호위스타전에 대한 어떤 이슈 논란이 사그라들 때는 조금 더 비중 조절을 하시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웅제약은 그래서 목표주가 18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보톡스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반도체 관련 정보 워낙 많아서 제가 뭘 골라야 될지 고민하다가 요즘 원익그룹주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원익 QNC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원익홀딩스, 원익 IPS는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QNC로 골라봤는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 요인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외국의 이제 골드만삭스가 마찬가지로 앞으로 내년에서의 먹거리 중에서 반도체 섹터를 강하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네. 원인은 아무래도 바이든 정권이 지금 현재 어떤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 즉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어떤 AMD라든가 아니면 온 반도체 이런 회사들에 대한 매수 의견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있는 모든 업종들, 전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바이든 정권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에서의 판단은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황은 결국 경기 전반의 호황과 더불어져서 연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 강세가 나온 것 중에서도 특히 소미세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반도체 공정 중에서 3나노 공정이라든가 이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뺏기를 들어가고 있는 TSMC 그리고 SMIC,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이 서로 각축에서의 몸집 키우기를 최대한 하다 보니까 장비주나 테스터주에 대한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2주 정도 꾸준히 상승 탄력을 보였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으로 또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원익 QNC의 경우에는 국내 주요 고객사의 디램이라던가 낸드 투자 확대 수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데 원익 QNC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편인가요? 우선은 이제 비단 원익 QNC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대표주, 우리 반도체 3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이 3대장에 대한 어떤 매출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면 굳이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쿼츠, 즉 우리가 석영 유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물량 수주를 또 대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살 때 또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석영 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주로 좀 더 보셨을 때 고객사가 메인 고객사가 어디로 나와 있느냐가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 고객사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매출도 함께 보신다라면 원익그룹도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이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물량 수주,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원익그룹주의 주가 방향이 다 좋아요. 뭐 그렇죠. 원익 IPS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이 원익그룹주 안에서 좀 투자 차별점을 둬야 되는 건지 원익 QNC는 언제까지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가격적으로 세워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 산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지금 원익 QNC 지금 월봉 차트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도 이후부터 다소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간 이후에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19년도 8월부터 해서는 이미 화이트리스트 배제, 8월부터 해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소부장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효과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애국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소부장주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성 살리기, SK하이닉스 살리기가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장에서 진입을 하셨던 분들께 조금 추천을 드린다면 다소 급한 마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시자는 의미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목표가 24,000원 제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격은 19,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QNC 목표 주가 24,000원, 손절가 19,000원. 요즘 반도체주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 과연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될지 이어서 두 번째 반도체주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신텍인데 반도체 PCB 하면 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이 막 주가 상승을 보여준 그 배경에 아이폰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이 요즘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지만 그렇죠. 모바일 판매량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또 네. 아이폰의 출하량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 반도체 부품주 수혜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애플이 마찬가지로 아이폰 출하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나오는 원인이 일단은 지난 3분기 때 중국에서의 매출 시장 부분들을 좀 더 뺏어오겠다라는 입지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중국이 우리가 화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중국의 정보 장비들이 특히 보안과 엮여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의 장비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견제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애플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게 되면서 우리가 뭐 부동산용으로 알박기를 한다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내가 먼저 선점해서 압도적으로 위치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샤오미라든가 오포가 실제로 연중에 3분기, 4분기 내에서의 빼앗긴 매출을 내년에 바로 가져오겠다라는 내년에 50% 성장을 하겠다는 식으로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의 위치가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제품 납품사들의 또 주가는 굉장히 상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아이폰 12가 조금 출시가 됐던 게 기존에 3분기 내 출시 예정이었던 것이 4분기로 지연이 되게 되면서 오히려 해옹지마가 된 셈이죠. 3분기 때 빨리 나왔으면은 아이폰 관련주들 주가 빨리 회복됐을 텐데 기다리셨던 분들 오히려 조정 장세의 조정을 건전하게 받고 난 이후에 이번에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더 주가 견인을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심텍으로 돌아와서요. 심텍 매출의 90%가 이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뒷판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회로기판 제조사고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반도체 3대장, 우리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서 또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원익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어떤 제조사들에 대한 어떤 납품 비중을 또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D램 사양에 대한 변경 부분들, 즉 이제 DDR5라든가 이런 제품 구조에 대한 변경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어떤 글로벌 제조사들도 이제는 단일
단일 국가 혹은 단일 회사에 대해서 납품 수주 형태를 봤던 것을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심텍이라든가 이런 많은 부품 제조 회사들이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쉽게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을 견인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심텍 외에도 살펴보실 종목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텍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보니까요. 연중 최고점에 22,600원이 얼마 안 미친 상황인데 이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업계들이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 말까지를 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하반기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결국은 백신에 대한 접종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4월에서 5월 경에는 이미 접종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어떤 코로나 국면에서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반드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우선은 목표 가격 내년 상반기까지 25,000원 선 제한을 드리겠고요. 손절가격은 2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반도체는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전체적인 업황으로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1시 30분 상황실 함께 봤고요. 김덕호 FA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